또 부작용으로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까지 겪게 되어서 정신병원에 당장 입원을 해서 아주 독한 약물로 잠을 재우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푸드닥터 마스터 클래스를 공동 저자를 한 푸드닥터 황혜연 약사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강남에서 음식치유 전문 상담 약국으로 이로운 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국 푸드닥터 협회에서 전임 교수로 음식치유 강의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한식당 코칭 지도사 협회를 만들어서요. 거기서 직접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음식으로 치유도 하고 상담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푸드닥터 황혜연 약사입니다. 제가 이게 어쩌면 음식 치유 약사가 된 게 저에게는 숙명이자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약사가 된 해에 저희 어머니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어머니를 근데 그때 이미 말기에 가까운 암이셨기 때문에 항암이나 수술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셨고, 제가 이제 어머니를 고치려고 약국에 있는 것들을 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머니를 드릴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음식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자연요법, 대체요법들을 찾아다니는 게, 처음부터 제가 약대를 졸업하자마자 저에게는 어떤 그러한 진정한 치유의 방법을 찾는 게 저의 어떤 길이 정해져 버린 이유가 되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제 자신도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국에 있는 약이나 화학약으로는 제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음식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음식 치유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약은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먹거리가 풍부하지 않았고 위생환경이 좋지 않았고, 또 그랬을 때 걸리는 질병은 감염 질병이라든지 정말 허약해서 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질병들, 이런 거에는 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필요한 약들은 있습니다. 잠깐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라든지 마취약이라든지 수술을 하기 위한 또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이 주로 앓고 있는 병은 음식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즉 생활병이라는 거죠. 아토피, 혈압, 당뇨, 고지혈, 암조차도 약으로 고치기에는 굉장히 원인이 음식에 있다 보니, 생활에 있다 보니, 환경에 있다 보니 약으로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이런 영상, 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도 아마 답을 못 찾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원인이 약으로 고쳐질 수 없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 약이 될 수 있고 음식이 해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걸 한번 예를 들자면, 약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약을 먹으면 고쳐서 그 약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가장 예를 들기 쉬운 혈압약을 생각을 한다면, 혈압약을 먹고 다음날 또 먹잖아요. 그렇다면 고쳐진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약으로 질병이 고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데, 그게 내 마음만 편안한 거지 실제로 내 몸이 편안해졌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혈압을 올리려는 우리 몸에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루를 사는 게 또 중요한 의미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약은 나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하루를 살되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내 몸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당뇨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믿고 당을 올리는 원인을 찾아내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겠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약은 지금 임시 방편으로 잠시 의지를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지만 언젠가는 이거 없이 살려고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발과 기부스가 필요 없다고 저는 주장하지는 않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책의 서문으로도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약사이면서 동시에 이 푸드닥터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동안 나름대로는 건강을 좀 관리를 한다,
뭐 공부도 좀 한다라고 하는 약사였지만 제 몸을 제대로 관리하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 흔히 말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뭐 수면제나 이런 거를 안 먹어야지 하면서도 이 잠이라는 건 하루만 못 자도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수면제를 계속 중독에 빠져들게 되면서 어느 순간 매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몸이 되었고, 어느 순간 그 수면제의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잠이 더 안 오는 몸이 되었고, 또 부작용으로 우울증이랑 자살 충동까지 겪게 되어서 거의 삶이 그냥 뭐 송두리째 망가져 버리고, 약사로서의 삶은 이미 말할 수도 없이 그렇게 끝나버린 삶이 되어서, 그때 당시 병원에서는 저에게 정신병원에 당장 입원을 해서 아주 독한 약물로 잠을 재우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그 결정을 할 수가 없었고, 저에게는 그때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만 했고, 이 더 무서운 약물로 제 자신을 또 다시 망가뜨리고 싶진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신과 약물을 완벽하게 끊는 노력을 정말 처절하게 찾아가는 그 싸움과 같은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2년 반에서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다시 이제 이런 약물을 완벽히 끊는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내면서 혼자 해보다가 우연히 이제 한 박사님의 푸드닥터라는 책을 읽게 됐고, 그걸 읽자마자 바로 박사님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2년으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고, 저는 그 고난이 오히려 저에게는 저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이 길로 제대로 들어설 수 있게 한 오히려 좋은 계기였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저처럼 정말 답이 없고 힘든, 지금도 아마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이 많고, 그래도 그걸 알면서도 못 끊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약물에 비해서 정말 더 끊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방법, 또 여러 약사 선배 선생님들의 방법으로 차츰차츰 어느 정도는 건강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 10% 정도는 해결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만성 무기력이라든지 우울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 박사님의 이제 강의, 푸드닥터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도 정말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되었고요. 거기에 있는 음식들을 하나둘씩 해 먹으면서 그 나머지 10%가 완벽하게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 10%가 사실은 저에겐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죠. 사람들은 뭐 90%, 90점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은 하지만, 그게 저를 계속 삶의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고 기분을 계속 우울한 감정을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한두 가지의 레시피로 좋아졌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한 박사님 강의와 철학, 또 그 음식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견해, 이런 것들 전체가, 푸드닥터 강의 전체가 저의 삶을 바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